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언어와 생활 제3강 사전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이제 국어사전의 편찬의 역사라고 나와요. 이 국어사전의 편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전의 편찬. 자, 이게 나오는데요. 거기 그 6째 줄에 밑줄 치세요. 서양인에 의한 최초의 대역사전로는 푸딜로의 노안사전을 들 수 있다. 이때 노라고 하는 것은 노안의 노는 러시아를 가리켜요.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한 그걸 노안 사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안 사전 알아두시고요. 64페이지 세 번째 줄에 또 밑줄 좀 치시면 거기 보면 1894년 가보개혁에 따른 어문 정책의 전환은 국한문 혼용체 사용을 권장했다.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둘째 줄에 언어 사전의 성격을 지닌 최초의 순수한 국어 사전은 1911년부터 편찬된 진행된 말모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단락의 첫째 줄에 인쇄 출판된 최초의 국어 사전은 문세영이 편찬한 조선어 사전. 거기 밑줄 치시고, 그다음 65쪽에 보시면 그 첫째 줄에 한글학회 큰 사전 6권이 간행된 게 57년이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10줄 정도 쭉 내려가면 한글 맞춤법 통일한 1933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거기도 밑줄 쳐주세요. 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사전의 거시구조 65쪽에 이제 거시라는 것은 크다는 거죠. 큰 걸 보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표제어 선정이 들어가요. 표제어. 그래서 그 둘째 줄에 또 밑줄 치시면 표제어로 올릴 만한 가치가 있는 단어로는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말 전문 분야의 언어 방언, 옛말, 북한어 등이 있다. 이거 밑줄 치세요. 그래서 표제어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제어의 배열이 66쪽에 나와요. 66쪽. 표제어의 배열. 이걸 이제 어떻게 배열할 거냐? 표제어를. 자, 이 배열할 때는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이제 사이에 쌍기역 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표제어 배열할 때 순서 나왔죠. 초성. 여기 보면 쌍기역, 쌍니은 뭐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옛날 말들이니까 좀 알아두실 게 요 세모 같은 것이 반침이라고 있고요. 이거는 스와 시옷까지 지어서 중간이죠. 스 이런 발음이죠. 그 다음에 비읍 순경음. 순경음이라는 것은 입술 가벼운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이 있죠. 이건 여린 히읗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성, 중성, 종성이 어떻게 이제 가는지를 쭉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음이어 예가 67쪽에 나오죠. 동음이어 예. C하고 C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C는 문집이나 비문에 쓰여서 성의 계통을 표시하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된 사람의 성명이나 이름 아래에 쓰여서 이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죠. 무슨 씨 이런 거 있죠. 김철수 씨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그냥 이 C는 이제 뭐 박씨, 문중, 최씨, 문중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겠죠. 그래서 동음이어로 처리할 거 같은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동음이어는 그런 거죠. 회의 이러면 회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회의가 있고 인생 회의를 느끼는 회의가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회의를 느끼면 인생 회의를 느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동음이어라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다른 뜻이라는 거죠. 자, 68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68쪽에 거기 보면 이제 4번에 가부표제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표제어와는 달리 이제 부표제어는 이렇게 이제 그 지급이란 말이 있으면 지급되다, 지급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간영구는 낙인, 그러니까 부표제어. 그다음에 관용구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죠.
관용구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낙인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가축에게 찍히는 건데 낙인 찍혔다 이런 말도 쓰이죠. 사람에게도. 그다음에 속담 같은 것들도 있죠. 속담. 특히 이제 이 속담 중에 뭐 잘 나가다 3000% 빠진다. 잘 나가다 3000% 빠진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다가. 자, 사전의 미시구조는 표기법 및 의문, 형태론적 정보 이런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보면. 그래서 이제 표기법이 먼저 나오죠. 거기 69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 5번 인용문 나오죠. 가다 이러면 이제 이게 그 영어의 고 이런 의미의 가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의 잘못이다. 어깨의 잘못 이렇게 나오고요. 눈딱지 나오죠. 그 밑에 이제 눈딱지라는 게 나옵니다. 이 눈딱지라는 건 뭐겠어요? 눈딱지 눈꺼풀의 잘못이죠. 눈두덩의 잘못이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상의 정보가 그 밑에 이제 6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조금 알아두실 것이 합성어와 파생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합성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냐면, 명사 플러스 명사죠. 명사 플러스 명사. 오동나무는 오동과 나무가 합해졌죠. 양파는 양과 파가 합해졌죠. 서양에서 온 파란 뜻이죠. 그 다음에 식은과 땀이 합해졌죠. 그러니까 이 명사 플러스 명사는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이 식은땀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당연히 형용사죠. 명사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합성어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 파생어는 명사 플러스 접사죠. 파생. 이거는 명사 플러스 접사입니다. 그래서 뭐 먹이다. 자, 그럼 이가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먹게 하는 거니까. 먹히다. 그러면 이는 피동이죠. 피동. 평화롭다. 이거 평화가 이제 명사인데 여기다 높다라는 것이 붙은 거죠. 높다. 그래서 이제 형용사가 된 거죠. 깨끗하다인데 깨끗이라는 말에다가 이가 붙었죠. 이가 돼서 부사. 노래하다는 노래라는 명사에 하다가 붙어서 동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다는 자연이라는 명사에 스럽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됐죠.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 접사는 이제 뭐 맨 하면 맨발 같은 거겠죠. 뭐 그다음에 어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그는 야구를 좋아한다 이럴 때 고 있죠. 고라든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런 거죠. 자, 원어 정보는 이제 목판 하면 이제 목판이 한자면 이렇게 한자로 써주는 거죠. 원어로 목판. 그다음에 고무 이러면 GOMM이 고무 있죠. 이런 거 쓰는 거죠. 니온 쇼끼는 이제 원래 일본 석이라는 말인데 이걸 이제 니온 쇼끼라고 쓴 거죠. 자, 70페이지에 보면 발음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음 정보는 이 발음을 이제 하는 것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재주 이러면 이걸 이제 발음할 때 손재주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만며느리 곱다. 이제 특히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게 금융인데 이건 발음이 금융도 맞고요. 금융도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금융만 맞다고 생각할. 그다음에 맛 있다 이것도 보면 맛있다도 맞고요. 맛있다도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활용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다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활용이라는 게 온전하지 못한 동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다, 덥다 이런 것은 별로 활용이 안 되죠. 가로다, 가로니, 가로구가 안 되잖아요. 가로대 이런 식으로만 쓰이죠. 그 다음에 덥다 이거는 더 없는 이런 꼴로 쓰인다는 겁니다. 통사론적 정보는 어휘 부류 정보가 이제 있죠. 그러니까 어휘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어휘 부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구간하면 이제 그게 어떤 뜻인지, 먼저 재임했던 벼슬이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 부류 정보에는 북한어, 방언, 옛말 이런 것도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 이렇게 붙으면 북한어예요.
방이 붙으면 방언, 옛이 붙으면 옛말 이런 것도 잘 알아두세요. 거기에 이제 어떤 말들이 붙느냐, 북이 붙느냐, 방이 붙느냐, 옛이 붙느냐. 그래서 가두 이러면 도시의 길거리. 근데 북한에서는 살림집이 많은 주택지구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기관, 직장 따위에 상대해서 이런 말이고요. 기장 하면 옷의 길이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이제 어휘 부류 정보에 보면 이제 만약에 카톨릭 기독교 그 천주교 카톨릭 있죠. 이럴 때는 그냥 가라고 쓰고 건설하면 건이라고 쓰고 이렇게 그 머리 글자를 쓴다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헌 정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문헌 정보. 거기 72쪽에 보면 문헌 정보가 나와요. 자, 이 문헌 정보라는 것은 이제 문장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되는 용언이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이제 그런 순서 있는 목록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라는 예가 나왔죠. 뭐뭐로, 뭐먹고, 뭐뭇을, 뭐먹게 이런 식으로 쭉 쓰이죠. 그래서 이제 뭐뭐처럼 뭐뭐은, 뭐뭐을, 뭐뭐 드시다의 부사어 이런 것으로 이제 대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쓰죠. 또 사람들은 내가 범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듯 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정보라는 것은 뭐 이제 문법적인 표현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싸움하다 이런 거에서 그는 이게 굳어졌다 그런 의미로 보통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간이라고 하면 사이간자인데 73쪽에 이 간이라는 게 이제 뭐뭐 하든지 간에 뭐뭐든지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간이라는 말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론적 정보는 뜻풀이가 있는데 자, 글 넘겨보시면 정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정의라는 것은 이제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에는 4쪽입니다. 피정의항이 있고 정의항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은 한 각의 길이가 한 각이 60도인 도형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정삼각형을 이제 피정의항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의를 받는 거니까 피정의항이라고 하고 한 각이 60도인 도형 이걸 정의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정의항은 표제항, 올림말 같고요. 정의항은 의미명시, 뜻풀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이제 희나리라는 것이 또 있죠. 희나리. 이거는 덜 마른 장작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 그 7080 노래 중에도 이제 희나리라는 노래가 있죠. 이게 이제 덜 마른 장작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배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자배기, 거기 보면 둥글, 널쩍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자, 이런 게 있으면,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유개념이라는 거죠. 이때 유는 이제 물이 루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충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종차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충적인 설명을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개념과 종차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5쪽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말은 명대, 수동, 현관, 부감조. 이걸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그다음에 부사, 감탄사, 조사가 있죠. 자,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표시에 뭐 관 이렇게 붙으면 뭐예요? 관형사. 감 이렇게 붙으면 감탄사. 부는 부사. 대는 대명사.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것들에 대해서. 뭐 살살하면 배가 조금씩 아픈 모양.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이거를 상위 언어적 뜻풀이라고 이제 써놨죠. 자, 이 상위 언어적 뜻풀이가 뭔지 영어를 보니까 메타링귀스틱이라고 써놨어요. 이 메타라는 말이 이제 about하고 같은 말이죠. 뭐뭐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메타 언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설명해주는 언어를 메타 언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살살이면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배가 조금씩 아픈 모양. 이런 걸 이제 메타 언어적인 특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성격에 따라서 뭐 본말, 준말, 높임말, 낮춤말, 이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가가죠. 가가를 보시면 빌릴 가짜의 직가짜인데 이게 가계의 옛말이라는 거예요. 가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원말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동사, 사동사 뭐 이런 것들도 알아두실 거고요. 자, 76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먹이다. 이건 먹다의 사동사죠. 우리가 또 노견이란 말 많이 쓰죠.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 노견은 이제 요즘은 거의 갓길이란 말로 순화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간사지란 말 쓰는데 이거는 간석지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갯벌의 간석지.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용례에 보면 값 하면 뭐 그 얘가 나오는 거죠. 값이 내린다, 값이 싸다, 값을 깎다 이런 거. 걸다 같은 경우는 상대편에 영향을 미친다, 지나가는 여자에게 수작을 건다인데 원래 이 수작이란 말은 이게 뭐 나쁜 뜻이 아니고요. 술잔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술잔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여성에게 작업을 건다는 뜻으로 많이 바뀌어버렸죠. 또 시비를 건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본말과 준말. 본말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부스름하다. 구부스름하다. 그러면 이걸 줄말로 구부스하다가 된다는 거예요. 구부스하다. 이런 식으로 준말이 있다는 거죠. 자, 77쪽에 보면 이제 비슷한 말이라고 나오는데 비슷한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비슷하게 쓰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각처, 각각의 곳이죠. 이런 거는 이제 각소나 각지나 이런 걸 쓴다는 거죠. 자, 반대말 이제 존귀하다의 반대말은 비천하다. 밥은 끼니로 먹는 음식이죠. 높이면 진지. 양아버지를 좀 낮추면 양아비가 되겠죠. 양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어휘 같은 경우에서 쭉 나오는데 이제 가번에 25번에 나오는 가번은 이 용자가 붙은 건 다 이제 임금을 이야기하죠. 용안, 임금의 얼굴, 용상, 임금이 앉는 자리 이런 거죠. 다 용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임금의 변은 용변이 아니에요. 임금의 변은 매화죠, 매화. 이때는 이제 매화라고 쓰고요. 대부분 용자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는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 사무제. 그런 거 같은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전의 유형을 보면 사전에 이제 사전을 이렇게 편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 미시구조 안에서 서술 내용 및 배열, 용례의 성격, 거시구조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미시구조를 보면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시대에 따라 겪은 언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현대, 자 이건 좀 그림을 또 좀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건 시간이고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 통시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건 공간이죠.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공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15, 16, 17, 18, 19세기로 쭉 내려가면서 의미가 바뀌는 건 통시적이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서울에서 길이라고 하는데 질이라고 한다는 거. 서울에서 김치라고 하는데 짐치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공시적인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거시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배열 순서에 따라 일반적인 언어 사전, 분류 사전, 역순 단어 사전도 있다. 그리고 이중어, 다중어 사전도 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일어 사전은 그 밑에 단락이 나오죠. 거기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 밑에 단락 첫째 줄.
오직 하나의 언어로 표제항과 풀이 문항을 제시한 사전이 단일어 사전이다. 네모 치시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표제항과 풀이 문항의 문장이 서로 다른 언어로 구성된 사전을 대역사전. 그러니까 우리 뭐 영한대역사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한대역사전.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표제항에 대해서 하나의 다른 언어로 대역이 되어 있으면 이중언어 사전이죠. 이중어 사전이죠. 하나의 다른 언어니까. 그리고 그 만약에 둘 이상의 그런 그 언어로 이제 되면 이건 뭐겠어요? 다중어 사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79페이지를 보세요. 79페이지. 자, 1번. 사전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건 당연히 1번이겠죠? 표제어와 뜻풀이. 표제어가 있고 뜻풀이가 있는 거. 너무 쉬운 문제고요. 자, 2번은 언어사전 성격을 지닌 최초의 순수한 국어사전. 2번 말모이죠. 자, 말모이 사전이라는 것이 이제 그 페이지 앞 페이지에 6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자, 3번. 사전의 미시구조와 관련이 없는 것은 당연히 1번이죠. 이 표제어 선정은 거시구조예요. 미시구조가 아니고. 거시구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앞에 부분에서 거시구조, 미시구조 잘 보십시오. 자, 65쪽에 보면 거시구조 1번 표제어 선정, 2번 표제어의 배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구조는 다 표가 있어요. 표가 있죠. 그리고 그게 없는 게 나머지가 다 미시구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가 있는데 표제어가 있다라고 해야 정확하네요. 표제어, 미시구조, 거시구조. 근데 이제 미시구조는 68쪽에 나오죠. 사전의 미시구조 1번 표기법 및 의문 형태론적 정보. 그래서 표기법 정보, 형태상 정보, 원어 정보 해가지고 쭉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사전에서 본말, 준말, 비슷한 말, 반대말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참고 어휘, 문형 정보, 어휘 분류 정보, 당연히 관련 어휘겠죠. 관련 어휘.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80쪽에 보면 첫째 줄 나오죠. 어휘 부류 정보는 품사 정보나 북한어, 방언, 옛말 등의 정보. 문형 정보는 문장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되는 용언이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의 목록. 자, 마지막 5번은 사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 쭉 보면 1번 공시적 사전. 시대에 따라 겪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사전. 맞죠? 시대에 따른 변화는 통시적인데 그걸 반영하지 않았어요. 역순사전. 거꾸로는 게 역순이겠죠. 배열의 순서를 거꾸로. 단일어 사전은 하나의 언어로 표제항과 풀이문항을 제시했겠죠. 답은 4번. 표제항에 대해서 하나의 다른 언어로 돼요. 이건 다중어 사전이 아니라 뭐예요? 이중어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어를 이중어 사전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의 그 사전에 있는 그런 언어와 관련된 강의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